왜? 돈이 없다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막 민심은 폭발하고, 뭐 나라는 뭐 지금 IMF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주요 지수에서 다 빠지고, 휘발유 값은 막 폭등하고, 증시는 막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또 국방비 투자하겠다.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KF21 분담금 납부를 완료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까지 좀 종합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요,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자카르타 종합지수 JCI가 올해 들어서 약 30% 안팎으로 급락을 하면서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를 했고요. 이런 자금 이탈이 증시 하락과 루피아 약세를 함께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되게 심각한데요. 루피아당 6월 들어 달러당 18,000 루피아 이 선을 넘으면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밀렸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정례회의 밖에서 금리를 올리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도 상승을 하면서 정부의 자금 조달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문제는 경제 성장률만 보면 인도네시아가 즉각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이런 점입니다. 시장이 더 우려하는 부분이 정부의 재정 운영과 정책 예측 가능성, 이런 것인데, 현재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그리고 에너지 보조금 증가, 시장 제도 개혁에 대한 의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이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더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장 불안의 중심에는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 GDP의 3% 이내로 제한을 하는 이른바 3% 룰을 법으로 유지해 왔는데요. 해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신뢰해온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보어 스비안토 정부가 추진한 전국의 무상급식 사업이 재정 부담을 크게 키웠습니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만 268조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전체 국가 예산의 약 7%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진짜 많죠.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해서 뭐 학생, 그리고 임산부 등 이 수천만 명에게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지출 확대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 그 때문에 이 에너지 보조금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요, 국내 유류 가격을 통제해 왔기 때문에 유가가 오를수록 국영 석유 기업과 정부가 이를 컨트롤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도 점점 커지는 구조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재정 적자가 3% 선을 넘길 가능성보다 정부가 오랫동안 지켜온 재정 규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들이 국채 매도, 그리고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이어졌고,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 조정,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결국은요, 무상급식 사업 규모를 줄이겠다, 이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현재 268조 루피아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로 따져보면 23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한 40조, 50조 루피아까지 이 감축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 예산의 약 15% 줄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예산이 줄어드니까요, 지원 대상도 조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약 6,250만 명 수혜를 받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수혜 인원이 약 4,900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방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계산을 해보면 한 1,350만 명 정도, 이 사람들은 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형평성 논란, 이런 게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범위와 지원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하는 또 과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전국적으로 급식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던 이 사업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기존 학교 시설을 활용을 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 배경에는 재정 부담뿐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많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반복이 되었고, 사업을 또 총괄하는
국가 영양청장을 둘러싸고 부패 혐의 이런 내용까지 불거지면서 정책 신뢰도에도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줄이고 또 재원 체계를 어떻게 재편할지 앞으로가 재정 건전성과 그리고 민심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금융시장 불안 중 하나가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의 시장 분류 재검토입니다. MSCI가 인도네시아 증시 신흥시장 지위를 당장은 유지하기로 했지만요. 시장 개혁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내는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 판단을 오는 11월 겨울쯤으로 미뤄놨습니다. MSCI가 주목한 부분은 공시 강화와 투자자 분류 세분화 같은 제도 개선인데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개혁 방안을 내놨다. 이런 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일관되게 시행을 하는지 그리고 또 시장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재검토까지 충분하게 이 진전이 되지 않으면 신흥시장에서 이 프론티어 시장 다시 재분류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프론티어 시장으로 강등이 되면요. 이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이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최대 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 규모 자금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불안이요. 재정 문제도 있지만요. 가장 큰 거 정부 정책과 이 제도에 대한 신뢰성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걸 얘기해 왔잖아요. 이 프라보. 현재 이 루피아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정례회의 일정 밖에서 금리를 올렸다. 이런 대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환율 방어 의지를 보여주긴 했지만요. 시장에서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요. 지금 무상급식 확대, 에너지 보조금 논란, 자본시장 개혁, 중앙은행 운영 이런 걸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도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된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휘발유 가격 큰 폭으로 올렸고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대학생들의 시위, 자카르타 등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휘발유 가격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이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규모 정부 지출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내리거나 올리거나 진퇴양난이다. 이런 뜻이죠. 이 주제를 밀리터리에서 할까 여기에서 할까 하다가 결국은 여기서 하는데요. 이유는 이 경제 관련 내용들이 더 많았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며칠 전 비즈한국 김민석 파우님 보도에 따르면요.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조정 분담금 약 6천억 원 있었잖아요. 그리고 6월까지 납부하겠다. 이런 플랜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내오다가 잔금이 한 600억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이 금액까지 모두 납부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 이어진 분담금 논란도 일단은 뭐 일단락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전체 개발비의 약 20% 초반에 1조 6천억 원 부담하기로 했었는데요. 예산 사정이 안 좋다. 이런 이유로 납부가 계속 지연이 되고요. 공동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천억으로 조정을 하고 이제 납부가 모두 완료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KF11을 도입할 것인가 이런 방향 그리고 시기, 협상 내용 이런 것들이 주요 의문점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일단 48대 세 차례로 나눠서 도입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 첫 번째 16대 공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이 재정 적자 심각해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큰 규모의 재정을 국방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공동개발 분담금 문제가 해소된 점 협상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이 계약으로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왜? 돈이 없다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막 민심은 폭발하고 뭐 나라는 뭐 지금 IMF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주요 지수에서 다 빠지고 휘발유 값은 막 폭등 하고 증시는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또 국방비 투자하겠다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자, 오늘은요 인도네시아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KF21 구매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